동치미 국물 어쩌고 하면서 먹이면서 지금 고개 돌리고 거품 나오는 걸 막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 먹인다?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네. 절대 안 돼요. 아픈 아이들을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병원.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열에 취약한 아이들, 열성 경련, 우리가 이제 열경기라고 하는데 열성 경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열성 경련이 뭐 무엇인지, 뭐 빈도가 얼마나 생기는지, 또 대처 방법이나 증상 같은 것들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죠. 사실 의사들은 열성 경련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볼 거 자주 보니까 우리 당황하지는 않죠. 네. 예,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보시기에는 애가 딱 눈이 돌아가면서 떨면은 그만큼 또 위급한 게 없거든. 난리 나겠죠. 또 처음 보는 거니까 난리 나죠. 그리고 당황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죠. 네. 자, 열성 경련이라는 거는 열이 이제 오르는 시점이나 올라서 이제 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파크가 튄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짧게는 한 수초, 길게는 한 5분 정도, 뭐 1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경련을 하면서 의식이 소실이 되고 산소 공급이 좀 저하가 되고 이런 이제 증상을 우리가 이제 경기라 그러는데 특히 이제 5세 미만에서 이제 열성 경련은 흔하게 됩니다. 5세 이후에는 그 빈도가 확실히 줄어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열성 경련은 종류가 보통 있습니다. 자, 종류 얘기하면 단순 열성 경련이 있고 또 복합 열성 경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순 열성 경련은 뭐냐면은 제일 흔한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24시간 내에 한 번 정도 그리고 5분 미만으로. 단순 열성 경련은 뭐냐면은 전신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빳빳이 굳습니다. 힘을 주듯이. 그리고 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건가 단순 열성 경련. 그리고 복합 열성 경련은 뭐냐면은 보통 하루에 이제 2번 이상 또는 전신을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한쪽 팔만 이러던가 한쪽 다리만 떨다든가 그거는 어딘가 신경계 쪽에도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복합 열성 경련이라고 더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지속 시간은 뭐 보통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초에서 수분 이내. 근데 10분 넘어가나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다른 병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진료 보면서 솔직히 이제 뭐 한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뭐 흔하게 보는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 몇 분은 끝나고. 그런데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가 10초만 경계해도 그 시간이 체감으로는 거의 뭐 한 2, 30분 되겠죠. 무섭고 막 시간 그런 거 같고 보통 그래서 짧게 끝난 게 대부분이고. 그러면 흔한 연령대가 보통 언제 잘 생길까요? 보통 3개월에서 60개월, 아까 5세라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게 60개월이죠. 그래서 60개월 넘어가면 다른 신경학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 소아의 뭐 한 3에서 5% 정도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엄마나 아빠나 예전에 열성 경련 병력이 있다.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많게는 50%까지도 네,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뭐 열성 경련 이 퍼센테이지가 100명 중에 열성 경련 하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그렇지. 빈도가 얼마 안 되네 하지만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거는 100명 중에 3명이지만 1000명이면 30명, 10,000명이면 300명이니까 되게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되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교에 한 학년이 한 300명이라 그러면 그죠? 그중에 한 10명 정도는 그렇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게 단순히 열성 경련이라 그러면 후유증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엄마들 좀 헷갈리시는 게 열성 경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 요새 간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뇌전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경기, 고정된 경기 간질하고는 전혀 틀린 질환입니다. 예. 열성 경련은 간질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이제 뇌의 이제 이상 반응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간질, 열성 경련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요? 우리 뇌파 검사까지 안 해도 되나요? 뭐 간질인가요? 이런 걱정 저는 다른 질환입니다. 그거 이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경련은 말 그대로 열났을 때만 하는 건가요? 보통 열에 동반이 됩니다. 열이 오르는 시점에서 하기도 하고 오른 다음에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40도 뭐 이렇게 열이 나도 경련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경련을 잘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은 급격하게 열이 올랐을 때 뭐 7도 5에서 갑자기 8도 9도 확 오르게 되면 뇌 중추에서
열 조절 중추가 조절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되니까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고열일 때만 뭐 열경련의 리스크가 높은 건 아니고 한 번에 급격하게 오를 때 보통 그런 컨디션에서 하게 되는데 7도 37.5도나 7도 8도 미열에서도 경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열과 동반된 경련을 열경련이라고 하는데 다른 뭐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큰 감염이 없다든지 하면 그냥 열성 경련은 열과 동반된 단순한 경련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열이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한번 그렇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뇌수막염도 있다. 있을 그거는 뇌에다 영향을 미쳐서 그게 경련으로 일어난 거니까 이게 단순히 열 때문에 나는 경련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개 말씀하시는 요추천자를 뇌척수액 해야 되는 검사. 거죠. 그죠? 뇌척수액 검사. 음.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험악한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꼭 배제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검사 뭐 뇌파 검사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뇌파 검사 할 때는 뭐 에피소드 계속 반복이 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특히 열 없이도 계속의 경련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그럼 평소에 이제 뇌파 자체가 경기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별하고 보통 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열경련을 했다고 다 뇌파 검사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대부분 이제 별다른 처치 없이 열만 좀 내리면서 해열제 주고 열이 내리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한다든가 뭐 하루에 뭐 24시간을 봐서 2회 이상 반복이 되면 뇌파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뇌파 검사를 해도 대부분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처 방법, 열성 경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때문에 생긴 그런 경련이기 때문에 열만 조절해도 끝나는 경우들이 그렇죠. 대부분 있죠. 네. 근데 이제 열이 우리 몸이 저절로 열 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열의 원인인 질병을 조절하면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열성 경련이라는 게 열이 오르는 시점이나 올라와서 그 경련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성 경련을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열성 경련이 생겼을 때 어떻게 주의 환경을 해줘야 되고 어떤 처치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다시 말하지만 열성 경련은 대부분 수분 안에 끝난다. 크게 뇌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단 그걸 아셔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대처 방법보다는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대처 방법 생겼을 때 처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렇게 환자 아니지 보호자분들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고 이게 뭐 기억력이 길이 갈 리가 없잖아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해라. 하나는 뭐냐? 고개만 옆으로 돌려라. 그렇지. 일단은 애들이 또 토할 수도 있고 울다 보면 그래서 다시 토사물들을 다시 흡인해서 흡입성 폐렴 생길 수 그렇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고개만 옆으로 돌려라. 거기 애기 입에다가 뭔가를 손가락을 넣어서 입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손가락 애들이 물어버리면 손가락 진짜 엄마 크게 다쳐요. 경련할 때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숨쉬기를 좋게 해주는 그거보다는 이게 경련을 하다 보면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밥을 먹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토하면서 그게 다시 폐로 안 들어가게 옆으로 흘려내보내게 할 수 있도록 고개를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가 막 이렇게 바들바들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옆에서 막 주무르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경기 중에는 대부분이 근간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빳빳이 붙는데 그거 갖다가 억지로 막 풀어준다고 주물러 가면 근육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르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흔한 거는 자, 얘가 경련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관찰. 근데 관찰할 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엄마 보호자분들이 뭐 처치할 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애가 경계 생겼을 때 막 이런단 말이에요. 119 막 찾고 전화기 찾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애를 이제 관찰하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를 하면은 옆으로 돌려놓고 좀 관찰하고 있다가 안정이 된다 아니면 경기를 좀 하고 있다가도 그때 조금 마음가짐이 좀 캄다운 되면은 그때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 경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뭘 들어가냐 약을 뭘 쓰냐 막 고민하게 되거든요 의사들이. 그리고 대부분 대략적으로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애가 몇 분 정도 경기를 했는지
1분, 2분 그 정도만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 되게 저희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10분이 넘어갔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할 때쯤이면 벌써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풀려서 왔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저희도 응급 상황인 거죠. 그러면 처치해야죠. 그 엄마한테 그거 물어보더라. 경기를 하고 있는 거랑 끝난 상태랑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또 이게 경기입니까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되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열성경련하고 조금 관련이 없기도 한데 뭐 신생아들 보면 까딱까딱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까딱까딱하는 거를 엄마가 손으로 딱 잡아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잡힌 상태로 멈추면 그건 경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 힘을 이기면서 계속 까딱한다? 이건 경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를 할 때는 눈이 초점이 흐려집니다.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의식이 대부분,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한쪽으로 눈이 치우치게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경기하는데 막 얘가 운다, 이런다. 그럼 경기 아니에요. 경기할 때 소리 못 냅니다. 그 차이 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집에서 경기했을 때 대부분은 열기를 한 상태인데 집에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시다. 그럼 미리 역할을 나눠 놓으세요. 열건기를 했던 경험했던 분이라면은 자 연기 했을 때 엄마는 애를 보고 아빠가 전화 역할 분담해도 되고 혼자 계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얘기니까 먼저 전화기 찾지 마시고 고개 돌리고 한 1, 2분 정도 지켜보다가 만약에 1, 2분 넘어가고 있는데도 경기를 한다 그럼 애는 다 돌리고 있다 그럼 고개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전화기 잡으면 됩니다. 그것도 1, 2분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질적인 여기. 예. 그리고 댁에서 뭐 다른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기할 때는 따면 된다. 절대 안 되죠. 다른 거 안 이렇게 되죠. 하면서 예. 응급실이 올 때 막 양손 끝이 그쵸. 끝에 막 피를 흘리면서 오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딱 모으고 나서 받으시면 검은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정맥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면 검은 피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쁜 피가 나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네. 되고 또 저기 동치미 국물 어쩌고 하면서 먹이면서 먹이는 국물. 지금 고개 돌리고 거품 나오는 걸 막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 먹인다?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열성경련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별난 처치 없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집에서는 딴 거 할 필요 없이 고개 옆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시간만 재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119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자. 5세 되면은 빈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이 어떠한 이유일까요? 일단 그 5세 전에가 이제 신경세포가 좀 미성숙되기 때문에 아직 좀 다 자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 이런 데 더 취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열근도 더 자주 생기고 보통 그렇다고 됩니다. 이유는 그거. 그 신경성숙세포가 아직 미숙해야 돼서 신경 발달이 아직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에 더 취약하다. 이런 점. 그렇죠. 보통 엄마도 옆에서 막 실신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 이제 경기하면은 그게 왜냐면 보통 이제 과혹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는 아닌데 애가 이제 특히 첫 번째 경기를 처음 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도 생기고 실신하기도 되고 손도 이렇게 붓고 이런 증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 원장이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 호흡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산소가 떨어지면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호흡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호흡을 유발하는 거는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호흡이 유발되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호흡도 같이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해버리면 숨이 갑자기 계속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배출해버리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뇌에서는 이산화탄소도 작은데 그러면 숨 좀 덜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이 몸은 흥분 상태에서 더 숨을 가쁘게 쉬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면서 호흡이 눌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신이 오죠. 그렇죠. 동시에 막 손발 굳어지고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뭐 처치를 하게 되는데 수액도 맞고 그 와중에 엄마 막 울거든요. 막 어떻게 이러다가 이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병동에서 콜 받아서 가봤더니 그렇죠. 입원해 있는 아이가 열기성 경련으로 침대에서 처치를 받고 있고 옆에는 엄마가 같이 누워 계시고 그래서 과업증후는 이제 금방 회복이 되면 자연 회복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 열경련은
단순히 병이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니지만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열경련 괜찮아요 보세요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열경련을 만들 때는 열의 원인이 뭐냐를 항상 배제를 해야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혜경님 말씀하셨던 대로 경련을 한다고 해서 발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열이 발생하는 그 열의 원인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거라든지 뭐 각종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열경련이라고 해서 놓쳐버리면 그에 의한 후유증에 의해서 발달이랑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떤 병이든 소화에 관련해서는 되게 유심하게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열경련을 한 번 겪으신 분들은 무조건 병원 오시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겪으시는 분들은 보면 뭐 원래 그래 뭐 집에서 해열제 먹고 계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근데 봤을 때는 꼭 오셔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시간도 나왔고 몇 가지를 더 엄마가 또 혹시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시간이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양상이겠죠. 그렇죠. 양상 뭐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침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변이랑 변 보는지도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까딱까딱해도 오른쪽 팔인지 양쪽을 다 이러는지 다리만 그러는지 양쪽 다리를 그러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양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쳐 주시면 헷갈리니까 머리부터 쭉 스캔하시라고 보면 돼요. 자, 얼굴을 봤을 때 눈이 돌아가는지 보고 침 흘리는지 보고 손발에 손 까딱까딱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소변이랑 대변 보는지 보고 뭐 그런 굳어지는 거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열성 경련 화나가 오면 치료의 첫 번째는 보호자다. 엄마가 당하면 안 돼. 네, 엄마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정을 취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관찰을 해야지 첫 번째 엄마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집에서 경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왕좌왕 하지 마셔라. 전화 이런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애를 눕히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가만히 계시라. 거기서 뭐 주문을 지든 말고 그냥 보고만 계세요. 대부분 자동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1, 2분이 지나면 계속 경계하는 상태다. 그러면은 가까운 게 전화기가 있다. 보통 핸드폰 주머니에 있으면 그때 꺼내셔서 119 아니면 누가 주위에 지인이 있다. 아빠나 이모 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면 지시는 아니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다. 집에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 포인트는 그런 조치가 끝난 다음에 애기를 잘 관찰하셔라. 시간을 얼마 정도 경기를 하는지 아까 남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까딱까딱 한다. 어느 쪽을 하는지 양상 어떤지 그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이 알려드리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질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를 또 질문하기는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주제로 다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비였습니다.